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군산 구시장길 상인들이 상권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시장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실 분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지양 군산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길석봉 군산 중앙시장 상인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구시장길 상권 활성화 사업, 이제 사업단이 이제 꾸려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르네상스 사업이다 해가지고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사진 전시를 열어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전시를 어떻게 열게 됐는지 그 취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신 단장님. 네, 사실 전통시장이라는 게 뭘까를 저하나 뭐 상인분들하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사진이 가진 또 의미는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역사, 추억, 이런 이야기가 간직되어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고 또 사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생 24컷이라는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인생 24컷이요. 예. 왜 인생 24컷입니까? 보통 이제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경우도 있고, 네. 다행히 이제 저희는 젊은 청년들도 이번에 참여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만, 인생을 가장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 네. 어떤 분들에게는 출산이셨을 수도 있고, 결혼이셨을 수도 있고, 또 장가를 애들 보냈을 수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즐거운 거란 24컷 정도로 모아서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와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24컷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시는 지금 어디에서 언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전시는 군산 르네상스 사업 구역이 전체 3개 정도의 시장으로 있는데, 네. 그 중에 군산 공설시장 네.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 여기에 만들어진 모든 컨텐츠들을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뭐 사진들의 이제 내용을 뭐 구시장길 뭐 세계 시장이 지금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역사, 그리고 상인분들의 어떤 인생의 역정,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 있겠네요, 사진 속에.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는 이제 공간을 지켜온 거는 결국은 이제 저희 이제 군산도 100년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오신 분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죠. 그런 터전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거나, 또는 예전 사진 말고도 지금 상인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를 저희가 필름 카메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로 직접 찍고, 이게 왜 나한테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소중한가를 이야기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24컷이 그렇게 탄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 전시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뭐 상인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도 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시장이라는 곳이 모든 문화가 이루어졌었죠. 그렇죠. 뭐 단순히 물건을 사는 거 외에 거기에서 뭐 공연도 있고, 뭐 선거 유세도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오래간만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실 퇴색됐죠. 어쩔 수 없이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사람 자체도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당신들이 가진 그런 역사가 아련히 전부 다 있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시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순히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외에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나도 같이 공감하는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인분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오셨다가 이런 좋은 경험을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길석봉 회장님, 이렇게 사진 전시를 준비를 하려면은 사진도 찍고 또 예. 여러 개 사진을 뭐 하려면은 이 전시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느꼈습니까? 예, 뭐 사실인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일터이다 보니까요. 네, 그 아무래도 일에 이제 파묻혀 있기 마련인데 이번 전시회를 쭉 하다 보니까 그 과거 일을 연상을 시키게 되고 네, 또 옛 사진도 구경을 또 하게 되고 또 새롭게 그 수십 년 된 사진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를 또 답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옛날 추억도 다시 상기시키면서 또 자꾸 그런 방도를 이제 다시 옛날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추억을 되새겨봤습니다. 네. 그게 참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가족사 예, 그리고 예. 자기 인생사.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이런 일을 겪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그런 그 어떤 추억이 되살아난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맞습니다. 네. 예. 또 이렇게 이제 이번엔 사진 전시를 열었지만 작년에는 또 퀴즈데이를 열었습니다. 이런 그 퀴즈대회를 연 그 취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전통시장이나 이런 공간들이 가지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뭐 온라인으로도 가고 대형마트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그런 마케팅적인 경쟁 말고 전통시장이 가진 원래 본질의 의미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게 네.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인생 24컷이라는 이 행사도 저희가 기획은 했지만 실제 진행한 거는 저희 구시장길에 새로 오픈한 춘삼 프로덕션이라는 이름이 재밌죠. 젊은 네. 친구 셋이 네. 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그런 청년 기업이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눈으로 상인들을 보고 하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 이제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인데 이 행사를 하면서 너무 상인분들이 좋아지신 거죠. 네. 그분들이 가진 물건도 마트에서 사는 물건하고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고 아까 그 퀴즈 대회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나 이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없는 즐거움이나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형태로 아까 그 춘삼이라는 젊은 친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퀴즈를 해서 그거를 풀면서 시장이 이런 곳이었지 옛날에 군산의 역사는 이런 거였어 뭐 여긴 배가 들어왔던 곳이야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속 잇따라서 좀 열리고 있습니다. 뭐 퀴즈 대회 그리고 사진 전시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는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상권이나 어떤 지역 문화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 그거를 알리고 또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됐을 때 이게 다시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잘 성공하는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인문학적인 베이스나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상권이 이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베이스로 해서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면은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김 회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행사들을 하고 나니까 어떤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희 중앙상가 같으면은 그 째보선창이 거기에 그 섬 지역에서 네. 그쪽으로 이제 연락선들이 다 구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역전 시장이 활성화가 아주 많이 잘 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수천 명이 이제 인구 이동률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나 지금은 낙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한적한 것이 되었고 이런 곳에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제 이벤트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시 활기를 찾아 네.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다시 활기를 좀 느끼는 것 같다. 네네.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어느 뭐 단편적인 어떤 행사들이죠. 네. 근데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총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이제 사실 그 낙후된 네. 지역을 국가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5년간 예산을 지원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총 네. 18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이제 1년 차가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년간 더 열심히 사업을 할 건데 제일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떤 물건을 단순히 조금 더 싸게 또 어떤 편리하게 판다는 걸로는 사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과 아까 그 낙후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만큼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처럼 완전히 변해버렸거나 새로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막 생기고 그런 곳이 가지지 않는 차별성,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싸게 팔고 뭐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베이스가 돼서 네. 그런 문화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까 춘산 프로덕션 외에도 뭐 다이룸 협동조합 여러 가지 시민 단체들이 네. 아까 잠깐 그 우체통 거리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는 그 상황이 바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역에 사시는 상인분들 그리고 가까운 시민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네. 그런 단계에 있다 네. 말씀인데 그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휴먼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뭐 나누어서 18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이런 사업들이 이제 주로 어떤 그 관 위주, 뭐 외부 어떤 주체 위주가 아니라 상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김 회장님, 지금 상인 공동체 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상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따라서 이제 공동체 구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중앙상가 상인 회원들이 공동체로 한 40여 분 되는데 네. 서로 자발적으로 이제 총무님을 또 계시고 또 우리 상인들이 서로 십시일반해서 같이 공동체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중앙시장 말고 다른 시장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세 개 시장이 지금 네. 공설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신영시장이 신영시장이 있습니다. 있고 네, 이렇게 세 개 시장이 이제 엮어져서 하고 있는 다른 시장들도 마찬가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앙상가가 오히려 이제 상점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개별 건물이고 그래서 네. 조금 더 약간 느슨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공설시장이나 신영시장 같은 경우 이제 집합 건물로 네. 단일 건물로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매일 얼굴을 네. 마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솔직히 네. 이해가 상충될 때도 있습니다. 뭐 물건이나 손님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오래 계시면서 생긴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협업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침체되어 있는 이 시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어려운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그렇죠.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되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네, 그런 것일 텐데 우선은 이제 상인들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그 현실에 맞고 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다행히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상인들도 이제 오래된 이제 이웃이고 참 뭔 말로 그 형제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지금 상인들이 대다수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요즘 이제 새로운 청년들이 이제 공동체 활동에 이제 같이 화합을 해주는 바람에 네. 좀 그래도 십시일반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같이 대화도 같이 자주 하는 편이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제 청년들이 조금 모이니까 청년들이 예. 들어오니까 그것이 좀 활력소가 되는 것 그래도 이제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니까 또 우리 애가 이제 또 새로운 배움이 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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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도움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가 만나게 되면 뭐 차이도 있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상인들이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좀 굉장히 박지 않습니까? 민감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대단히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툼이랄지 뭐 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 나갑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자발적으로도 참여를 하고 네. 서로가 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르네상스 사업단으로 인해서 아주 기대가 아주 크고 큰 마음들 상인들 대다수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 신단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신단장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상인분들의 얘기가 뭐 좋은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낸 그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화되고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누구나 배달앱 몇 개씩 갖고 있고 네. 물건조차도 뭐 마트나 동네 슈퍼도 지금 배달을 해주는 세상입니다. 네. 근데 상인분들도 관심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도 안 해보셨죠. 그리고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인분들이 내는 아이디어 중에서 많은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은 아는데 그 방향을 가는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아까 네. 뭐 군산도 잘 아시는 그 공공 배달 앱이 있습니다. 배달앱 명수라고. 네. 배달앱 명수가 주변에서 우리 애들도 다 음식을 거기서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앱에 어떻게 내 물건을 올린다든가 네. 또는 뭐 라이브 커머스는 요즘 많이 이제 국가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뭐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뭐 통신 판매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아까 말한 뭐 배달을 하려면은 어떤 뭐 패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사업 방향을 잡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상인분들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합으로 해서 뭔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1로 언제나 직접 점포에 가서 예를 들어서 배달의 명수는 어떻게 가입을 하고 배달의 명수에서 가입한 음식들은 어떻게 보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CS 그러니까 소비자의 불만이나 이런 걸 어떻게 받고 결제는 어떻게 한다는 걸 맨투맨으로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가 낸 아이디어라기보다도 상인분들이 먼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정말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찾고 그거를 저희가 가장 좋은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19로 해서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시장에 가서 대면해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대면 분야로 이렇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적응하기가 어렵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구시장길 상권 이제 세 개 시장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결국은 이 좋은 점포, 우량 점포들이 많이 생겨서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상권이 이제 활성화되고 관심들을 끌게 되고 하는 건데 지금 이 구시장길 상권에서 좀 우량 점포라고 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점포들이 속속 많이 생겨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좀 생기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하신 분들은 분명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한 20, 30년 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매출이 올리셨는데 이게 뭐 마트라든가 또는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하는 거지 사실 그런 잠재력 이미 검증된 잠재력은 다 있으시죠. 네.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그렇게 상품이나 서비스가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로나나 또는 편하게 물건을 사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판매 형태를 못 따라가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을 개선하는 거 외에도 그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개선한다든가 하는 것들요. 저희 그 지금 시장 안에 프랑스 분이 국제 결혼하셔가지고 음식을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잘 됐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프랑스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가족 단위셨는데 이제 못 오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할까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밀키트를 만들어서 네. 그 프랑스 음식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온라인 홍보를 해서 배송을 하고 네. 그 음식을 실제 조리하는 거를 줌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간 밀키트를 엄마하고 요즘 사실 학교를 못 가는 어린 친구들 되게 스트레스를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거를 핸드폰을 보면서 따라하는 겁니다. 네. 거기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게 이번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가 홍보가 되니까 너무 좋아서 군산교육청하고 몇몇 그 이제 뭐 다른 충남이나 이런 학교에서 이런 프로그램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또 아까 그 말씀드린 그 프랑스 분이 요리사인데 영어를 쓰시거든요. 네. 친구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하면서 하는 것들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상품을 현 시대에 맞고 현 트렌드에 그 맞춰가지고 개발하는 방법에 가장 크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자꾸 활성화되면은 상인분들도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전혀 배달을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배달에 관심을 가지고 네. 택배나 이런 포장도 사실 생각 안 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아직도. 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패키지하는 방법이라든가 화물 물송을 물류를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등등을 가르쳐 드리는 형태로 지금 사업에 가장 중심을 맞추고 아마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마 상권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하자면 어떤 그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그 큰 계기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번 뭐 말씀해 주신 프랑스 네. 요리 네. 좀 국제 부부가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어떤 그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그 상품들 이제 시장에 많이 있고 점포마다 나름대로 이제 점포마다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마케팅하는 방법도 각 점포마다 좀 상당히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적응하고 또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사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구도심이나 이런 상권을 얘기할 때 가장 큰 게 그 변화에 대한 필요는 느끼시는데 네. 그걸 따라가지 못하시는 거가 그렇죠.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시장에 장사를 하신 분들은 이미 고정 고객들은 갖고 계셨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고정 고객들이 연로해지시고 또는 이제 구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예전에는 물건들도 많이 사고 특히 뭐는 코로나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명절 때도 그런 구매 고객들이 가장 크게 구매를 하실 때가 명절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 뭐 며느리나 손주들
상인들에게 음식도 싸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그 물건을 파시는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타격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지금 바꿔볼까 했는데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아파트 단지가 뭐 아주 근거리는 아닙니다만 생기고 있습니다. 뭐 2000세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그런 곳들에 계신 분들이 시장을 안 오시니까 저희가 제일 요즘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 이제 근거리 배송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내에 있는 물건들을 시장에 아주 가까운 곳에 배송을 하는 건데 지금 한 것처럼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면 매번 배송료가 나옵니다. 그렇죠. 4,000원, 5,000원씩.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음 배송이라고 해서 이제 택배 기사님이 아침에 뭐 수백 개의 택배를 몰고 이렇게 한번 돌듯이 저희도 오전 오후 한 1시까지 이렇게 오전부터 오후까지 물건의 주문을 받아서 택배팀을 꾸려서 그 택배가 근거리에 주문한 곳들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롤모델도 많이 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걸 실제 운영할 팀하고도 굉장히 깊게 회의를 해봤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어머님들의 우리 상인분들의 고객들이 연로하셔서 점점 이제 시장에 나오시기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비대면이 됐을 때 하지만 그분들이 좋아하는 물건은 대형마트에 있지 않고 전통시장에 있거든요. 그게 뭐 반찬이 됐든 농산품이 됐든 1차 상품이 됐든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아주 편하게 댁에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비가 들어가면 그런 물건이 보통 몇천 원대가 많은데 택배 비용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경쟁력이 너무 없어지니 저희가 좀 공적인 영역에서 택배 팀을 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하는 형태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품성이 있는 거는 이제 원거리 배송까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속초에 있는 유명한 닭강정이 그 근처에서만 팔리다가 지금은 정부에서 다 이렇게 배송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상권에도 그렇게 좋은 상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유명한 뭐 매운 잡채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밀키트형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도 있다면은 아까 그런 근거리 배송을 통해서 상인분들이 거기에 좀 눈을 뜨시고 그 후에 깊게 원거리 배송까지 하실 분들에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이 성공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구도심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길 회장님? 어떤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운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뭐 상권 활성화가 효과는 이제 당장은 나타나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러나 이제 상인들 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상인들이 인식을 자꾸 바뀌고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 변화가 오고 또 시장 환경이 좀 좋아진다면 또 가능성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단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이런 그 1년 동안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지금 해오고 지금 뭐 이 계획을 이제 맞춰 나가고 이제 이런 단계이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 가능성이 보인다. 어떤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징조는 이제 있습니까? 네. 사회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제 상권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주체는 상인들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5년 사업 중에서 첫 해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상인분들이 바뀔 수 있는 또는 상인분들이 그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첫 해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했던 생활 패턴뿐만 아니라 특히 상인들이 거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서 저희가 몇몇 이 지역에 뜻있는 분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계획을 해서 아주 잘 끝났습니다.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상인들이 우울증이 걸리시거나 이런 힘든 상황을 직접 가서 심리 치료를 하고 또 그 우리 상권대 이제 창업하신 분 중에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심리 치료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목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하염없이 앉아 계시거나 이럴 때 좀 빈 시간에 저희가 가서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분들이 어려운 거, 막힌 거, 이게 화난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전문 심리 상담사와 같이 이렇게 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 20여 분이 참여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기의 자화상이라고 해서 네. 이제 페인팅 하시는 화가분하고 같이 그런 작품까지 만드는 걸로 끝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은 상인분들도 단순히 오늘 뭐 10만 원어치 물건을 팔아야 된다, 얼마의 물건을 팔아야 된다, 손님을 몇 명 받는다라는 그게 너무 각박하게 이제 현장에서 20년, 30년 동안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가게 돼서는 손님을 더 잃습니다. 네. 훨씬 더 다른 형태의 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머님들의 그 우라나 화 이런 걸 한번 들어주고 또 그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 극복의 대상이 사실은 손님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님과의 소통이나 우리가 뭐 전통시장에서 말하는 게 정이라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단순히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상인과 소비자가 아닌 같은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친해질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이루어지고 물론 그 외에 뭐 마케팅이나 이런 활동은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상인들이 좀 바뀌고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은 정말 진정한 상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상품과 서비스의 뭐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그 마음가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1년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뭔가가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계획과 다짐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석봉 회장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지금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한 가지씩 참 새롭게 바뀌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상인들은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상인회 사업단과 상인회와 사업단이 함께 하나가 되어 차근차근 사건을 일어날 것을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신단장님이 책임이 무겁겠습니다.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군산에 오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우리 군산이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누구도 갖지 않는 역사와 문화, 특별한 상품들이 있는데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도시가 공동화되고 네. 뭐 어쨌든 이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오늘 제가 길게 얘기한 건 거의 이제 휴먼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방법 그리고 하드웨어는 상권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 등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 하드웨어, 휴먼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결합이 돼서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상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산 구시장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주목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스토리텔링을 하고 또 상품을 특화해서 구시장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는 옛날의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양 군산 르네상스 사업단장 그리고 길석봉 중앙시장 상인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